그래서 민주당에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오늘의 무제한 토론을 이 거부권이라는 것, 비토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집정관 2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2명을 뒀다고는 하지만은 그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결국 평민 집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귀족이 아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없는 집정관이 아닌 사람들이 평민의 대표자인 호민관을 뽑도록 하는 제도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호민관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입안하고 추진할 권한은 제약되어 있지만은 누군가가 가진 권력의 칼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것의 방패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여된 것이 호민관의 거부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국가기관장과 그리고 주요 공기업 사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국회에 국무총리는 임명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해당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립한 공화정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동작 방식인 겁니다. 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시는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은 방송국에 있는 방송 노동자들이 그 선임된 사장에 대해 가지고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임명 동의제라는 방법은 팬 기자와 팬 언론사와 방송 언론사를 막론하고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도본부장, 편집국장의 직위에 대해 가지고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도구입니다. 민영 방송사나 아니면은 민간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장이나 이사진에서 편집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심어서 보도국이나 아니면 편집국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방송 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무엇으로? 투표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내온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단순 다수의 50% 이상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임명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말 밤에 자다가도 언론노조가 꿈에 나올까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면은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사에 따라서는 60% 이상의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장이 임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 사장이 아니라 보도국장 또는 편집국장이 임명될 수 있게 하는 절대 다수 임명 동의제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MBC 같은 경우에는 89%가량이 언론노조 노조원이고 KBS 같은 경우에는
양대 노조가 약 2대1 또는 3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것도 절대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잊고 있지만은 방송사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뉴스, 내가 잘 나오는 뉴스,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가 등장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일터이고 그들에게는 평생의 명예입니다. 저는 만약에 MBC나 KBS의 어떤 구성원이 내가 봤을 때 대통령이 찍어내린 낙하산인데 정말 우리 회사 잘못되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겠어 라고 투표할 사람 많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아니면 나는 언론노조 조합원인데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회사에서 평이 좋고 회사를 살릴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동의를 하지 않겠어 라는 사람이 나올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만큼 언론인들에게 그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는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대안들도 같이 놓고 거론되어야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언론노조가 또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반대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만약 합리적인 인사를 여당 측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임명 동의를 통한 거부권으로 언론 노조가 만약에 그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언론 노조가 지탄받을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개혁신당부터도 그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신 언론사 노동자 모두가 임명동의제 투표를 해서 60%, 70% 임명동의제를 해서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대통령께 추천한 사장이 뛰어난 분이라면은 그때부터는 저희 개혁신당 언론 노조의 편협성을 비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대한민국 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왜 그런 모험을 걸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고 그것을 교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들어간다면은 적어도 다음에 임명하는 사장, 다음에 교체되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영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의 경영진이 하는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내야지 그것이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MBC는 이미 올해 150억 가까운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임명되었던 사장들보다 더 나은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더 나은 사람을 넣을 수나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신감도 없으면서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그 발상이야말로 정말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해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 무한 루프를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지난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KBS에서 오래 기자 생활하셨던 이영풍 전 기자에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이영풍 전 기자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소위 보수 우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라는 주장을 최근에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영풍 전 기자는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시각과는 다를 겁니다. 박민 KBS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 이런 시각은 사실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영풍 전 기자의 그 발언과 이영풍 전 기자가 지난 몇 년간 겪어온 과정을 결합해서 저는 판단했을 때 그분의 주장은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정상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영풍 전 기자와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부분은 복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영풍 전 기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당했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KBS 구성원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영풍 기자가 구체적으로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이유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언론노조 출신들을 보직 간부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는 이영풍 기자와는 생각이 다른데 박민 사장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노조 조합원이 60%를 상회하는 KBS에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KBS를 지켜왔던 구성원들과 KBS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라는 그 아젠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본인이 애국보수를 자처하고 보수우파를 자처하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영풍 전 기자의 시각대로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라는 식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계속 그 부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은 하고 싶은 것이 본인이 당했던 것에 대한 또는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복수인가? 혹시 그것이 젊은 세대가 말하는 것처럼 미러링 같은 걸 하고 싶은 것이냐? 내가 당한 방식대로 똑같이 해주겠다. 누군가를 면백수행시키겠다는 얘기냐? 누군가를 드라마 촬영장으로 발령내겠다는 얘기냐? 말 키우라고 시키겠다는 얘기냐? 기념품 판매를 시키겠다는 얘기냐?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박민 사장마저도 본인이 언론 정상화 또는 언론 장악의 선두에 서가지고 KBS의 사장석에 앉아보니 누구 바라는 대로 언론 노조원들 다 대기 발령시키고 사실상 학살해가지고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론 노조원들이 더 많다고 하는 89%라고 하는 MBC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방법론이 결여되고 목표가 결여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국회는 정치적인 복수나 아니면 정치적인 린치를 위한 길을 열어준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공영방송이 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또는 어떤 언론사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물을 답으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 지지율, 이 비토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를 대통령 잘한 거 하나, 못한 거 하나, 잘한 것 또 하나, 못한 거 하나 이렇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왜곡입니다. 언론노조원이 89%가 됐으면은 그들이 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수치를 교정해야 된다. 그게 할당제 아닙니까?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수치가 발현된지 살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치를 교정하겠다고 들면은 그게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숙청 아닙니까? 정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올까? 그거에 대한 해법은 호남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안 나올까? 그렇다면 저는 그걸 영남 사람들에게서 해법을 찾고 그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민주당의 주장 중에서 영남에서 불편하게 생각했을 주장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교정하려고 달려든다고 할 때, 그럴 때 정말 큰 사고들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악마화해서 지목할 때 그것은 정말 세계 정치사에서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유태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조선인들이 했던 일이야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마음 아픈 과거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언론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언론 탓하고 좌파 노조 때문이야라고 계속 지목하면서 가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협상의 테이블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만든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오만함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언론 장악을 위한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하고 찬성특 입장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보다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오늘 이 무제한 토론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옳다고 오만하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고 역사적으로도 로마 공화정부터 그런 비토권, 약자의 비토권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호민관이 행사하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정말 평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발동되는 것들이었죠. 과거에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평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그게 호민관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절의 비토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줄리우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호민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황제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방송법에 대한 대치를 풀어나가는 좋은 방법은 권력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약한, 가장 방송사를 사랑하고 가장 방송사가 잘 되길 바라고 있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노동자들의 범위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방송 노동자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들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둬서. 그거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입법할 수 있는 것들,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들 많다고 느꼈습니다. 무수히 외주화되어 있는 그런 방송가의 일자리들. 아까 제가 단 한순간에 좋은 성과를 내고도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프로그램과 일자리와 명예 모든 걸 잃어버려야 했던 더 라이브 제작진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이런 방송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혹시라도 박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거대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때는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이시든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좋으니 제발 그 선택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주시리라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저는 그 두 분의 사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의 의중이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본인의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기대하기는 정말 요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통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처럼 한 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연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다시 청문회 해가지고 실제 해야 되는 일보다 청문회만 계속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도 만약에 방송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또 만약에 사퇴하게 된다면은 그가 담당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정책적 결정들 다 방기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하나 관장하려고 저희가 방통위원장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OTT 규제 같은 것들도 갈수록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3명의 방통위원장을 내리꽂는 동안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제작자들은 전부 규제 적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황당하게 공정위에서는 OTT 요금제를 일할 요금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원, 10,000원 주고 구독하는 OTT를 하루만 시청하고 끊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언뜻 보면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누가 만든 포퓰리즘적인 공약인지 모르겠지만은 방통위에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일할 계산으로 OTT를 구독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한심한 발상은, 예를 들어 드라마를 아주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은 30일 중 하루 결제하고 몰아서 본 다음에 200원만 내면은 해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드라마 콘텐츠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돈 받고 드라마 제작합니까? 예능 제작합니까? 모든 제작자들은 한국을 뜨겠죠. 그리고 그 돈 받고 넷플릭스는 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영위합니까? 벌써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버린 트위치처럼 한국을 뜨겠죠. 그러면 그 넷플릭스가 사라진 공간 속에서 웨이브와 티빙이 뜨겠습니까? 그들이라고 200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OTT 시장 자체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중차대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심한 OTT 일할 결제 시도는 무려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만들었던 방문 판매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구독하고 계란을 구독해가지고 집에서 받아본다고 하면은 그거 끊고 내일부터 갖다 주지 마세요. 우유 사절, 신문 사절 넣으면은 거기에 일할로 계산해가지고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 전통적인 구독 서비스에는 가능했겠죠. 왜냐? 계란이나 우유나 신문이나 하루에 일정량이 배달 오니까 끊으면 일할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공정위가 손대고 있는 OTT 관련 멤버십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멤버십, 아니면 쿠팡 멤버십,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혀 다른 재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쿠팡 일할 계산법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 달치 쇼핑 하루에 몰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쿠팡 배송 무료로 다 받은 다음에 200원만 결제하고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문 판매법 하나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OTT를 진행한다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질의를 해봐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방송 장악의 도구처럼 사용되기를 스스로 자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과기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끝없는 대립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원내에서 만약에 회의를 하시거나 의총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타협안을 다시 한 번만 가동시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논의해보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MBC 경영진 선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경영진 교체의 사유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방송의 공정성이나 아니면은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려고 하십니까?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공정성 시비를 삼을 겁니까? 아니면 슬리퍼를 신었다고 해가지고 사장을 해임할 겁니까? 아니면은 흑자가 150억 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흑자의 질이 낮으니까 해임을 시키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준비하고 있는 MBC 사장이 있다면은 그분은 지금 사장보다 더 나은 경영적 성과와 더 나은 이념적 완결성을 가지고 운영할 분인 겁니까? 당장 KBS 박민 사장이 보직 간부의 언론 노조 출신들을 다수 임명했다고 KBS 내부에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서 백해무익하는 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박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려면은 저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좀 명료하게 공영방송의 비전을 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 갖다 붙여가지고 적당히 버무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공영방송사들이 수익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그걸 열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번에 시험의 시험 범위가 어딥니까? 를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시험 보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MBC 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청률은 잘 나와가지고 경영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남한테 강제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서 도대체 어떤 사장을 선임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절차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밀림에 가면요, 야수들이 있습니다. 야수들이 있는데 정글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꼭 야수들이 비슷한 양태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야수는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힘을 쓰고 휘두르는 것 자체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육을 해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야수는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예. 재벌도 마찬가지죠. 돈을 쌓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 가지고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도 무엇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예.
그저 권력을 더 모으는 것이 좋아가지고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은 지금 빨리 그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KBS에 대한 방송 장악으로 인해서 KBS는 과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KBS의 아침 라디오 청취율, 실시간 시청자 수,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었고, 결국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자를 다 바꿨던 YTN 라디오의 시청자 수, 청취율, 피인용 횟수, 모든 것이 다 감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방송을 장악할 거면은, 장악해가지고 실적을 내는 장악이면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원하긴 원하는데 잡으면 뭐 할지가 불명확한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부를 설득해서 타협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KBS 수신료 문제, 그것도 건드렸지만은 수신료를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이 있게 만든다라는 초기의 구호와 다르게 지금 재정 상황만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KBS에 대한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KBS 공약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이름을 달고 발표된 KBS 공약이면은 지금쯤 국제뉴스 편성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공개 아카이브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사극은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미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을 까먹으신 것 같은데 왜 저만 애착을 가지고 매번 검색해 본지 모르겠습니다. KBS의 사극 제작은 비용 문제로 멈췄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고려거란 전쟁 이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국제뉴스 편성은 30% 편성이 되기는커녕 수신료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특파원 중 20-30%가량을 감축했습니다. KBS의 특파원 수는 그렇게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BBC나 NHK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방송 정책에서, 여당의 정책에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돈을 벌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돈도 깎아가면서 뭘 자꾸 더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방식으로는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돈줄을 옥죄어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TBS의 돈줄을 옥죄어가지고 진행자를 자르게 한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받은 것은 TBS고 그 진행자는 떼돈을 번다. 이런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언론 대책의 한계인 겁니다. KBS 아침 라디오의 청취율이 잘 나오면은 그거를 보수 유튜버로 바꾸면은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겠지 라는 생각으로 유튜버들을 YTN이랑 KBS의 진행자로 집어넣었지만은 YTN과 KBS의 청취율이 떨어집니다. 왜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마이너스의 손 같으면서 MBC, 최근에 들어서 흑자가 나고 있는 MBC마저 건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버려. 그거는 드라마 속 멘트나 이런 거지. 국정 운영의 철학이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버려가 돼서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MBC가 드라마 왕국이고
예능 왕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 측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지금은 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만큼 지상파 방송이 방송 광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도 하고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진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는 지금처럼 사장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제한 토론에 임하면서 저는 우리 동료, 선배, 후배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이 방송 장악이라는 것이 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가, 그리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유권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내셨던 타협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것은 결과를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모이는 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이 상황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매우 의미 있는 중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중재안에 대해서 여당이 깊은 고려한 흔적 없이 거부한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판단이 제가 아는 국민의힘이라면은 의원들 간에 정말 합리적인 의원님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큰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의회주의자가 얼마나 많으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봤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주의자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타협안을 만들어낸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나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제2결에 실패한 해병대 특검법도 다시 다른 양태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관계법들도 계속 무제한 토론을 거쳐서 논의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노란봉투법 이런 것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강화협상이라는 형태로 종전을 마무리하게 되죠. 우리는 휴전이라는 형태로 지금 분단을 맞이했지만 보통 국가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조약이라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표현과 일방적인 결과로 강화조약이 맺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상대국의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 하더라도 상대국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외교 문서를 쓰고 너무 가혹하지 않은 결과가 조약에 담기기를 기대하며 협상문이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원칙들이, 강화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더 큰 갈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의 결말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양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된 문구대로 써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 우리 국회가 스스로 협의된 안을 써내려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걸 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더 첨예한 나중에 연금과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할 우리의 입법 과제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는 그런 방법을 서로 훈련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2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주제넘게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때로는 격한 언사로 또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와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 방송법을 관련된 이런 극한의 대립이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무제한 토론에 임했습니다. 네. 앞으로 개혁신당은 이 국회에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은 저희가 앞장서고 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준석 의원 아주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